죽전동 지나갑니다. 에이씨.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저기 실선에서 급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키워드 첫 번째는 짜장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짜장면을 먹고 간 아이들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서 관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찾는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음식점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왔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만 주문하더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은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내주고 음료수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이 가게를 비운 날 부모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온 아이가 손편지와 함께 현금 8,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편지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이가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야, 그분들이 뭐가 있는. 하하.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 몸 안에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50이 넘어 면역력이 떨. 솔직히 한 달이면 따라할 수 있는 법칙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도 아주 많고요. 만약에 이 법칙들이 매장에 아직도 로버트 치알디니를 모르고 계시다면 솔직히 장사 허투루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또 동네에서 장사 하나 하는데 웬 외국 사람을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달드릴 이야기가 바로 심리학의 살아있는 전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얘기거든요. 물론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지 않아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장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책이거든요. 다만 이제 장사 이꼴 설득이라는 대전제를 가진다면 충분히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딱 4가지만 뽑아서 실제로 활용을 했었고, 지금도 이것들을 좀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설득이라는 건 어디에서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단 하나라도 챙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동네 장사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법칙 중에 첫 번째는 두둥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고 이야기하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잘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도 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상호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손님과 우리 매장과의 관계, 손님과 나와의 관계 등등, 이제 이런 모든 게 상호성이 약 있다라고 600m 앞 하죠.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상호성이 형성되려면 무언가 거래가 있거나 만남이 있거나 인연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제 2만 원에 파는 음식을 손님이 먹고 2만 원을 지불하고 나가면 상호성의 법칙은 상호성의 법칙. 파는 음식을 손님이 먹고 2만 원을 지불하고 나가면 상호성의 법칙은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먼저 주면 손님은 인간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뭔가 보답해야겠다라는 마음 등등 아주 살짝의 빚을 지게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김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짱 먹은 곳들하고 24시간 손님이 없는 식당들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건데, 짱 먹은 곳들을 보면 어찌되었든 손님한테 뭔가로 좀 주려고 해요. 그게 음식이 되었든 뭐 서비스가 되었든 아니면 뭐 관심이 되었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뺏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손님의 지갑
지갑에 있는 돈을 빼낼까? 어떻게 하면 1만 원짜리가 아닌 2만 원짜리를 시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막 추가 주문을 좀 더 많이 받아볼까 하고 말이에요. 먼저 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등가 교환밖에 되지 않아요. 딱 1만 원짜리 1만 원 받고 팔게 되는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합정의 이뮤 베이커리 박은지 대표님은 비건 디저트, 우유, 달걀 이런 걸 쓰지 않는 것, 그 디저트를 처음 개발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냥 얼마입니다 사세요 하고 팔지 않았어요. 시식을 하게 했고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붙여나갔어요. 진짜 우리 매장에 올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주고 받은 거죠. 그 손님들이 아직도 단골이에요. 또 카페 사업으로 연매출 한 50억 이상씩 내고 있는 최 대표님도 그분이 이제 처음에 족발을 시작하셨는데 첫 족발 장사 시작했을 때 무료로 족발을 나눠줬어요. 삼가 사람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삼기는 살갔는데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소분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맛보라고 이렇게 돈도 안 받고 나눠줬는데 그 뒤로 입소문이 나면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애덤 그랜트 교수의 책 기브앤테이크에서는 특히나 사업을 한다면 기버, 즉 이제 주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를 해요. 사업은 사실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든 파트너든 무한대 확장성을 가진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사업성의 법칙은 장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손님의 돈을 주머니에서 빼낼 생각보다 아니라 주머니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드는 거. 그러려면 이 상호성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동네 장사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법칙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입니다. 사회적인 증거는 아마 앞으로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따라서 선택하는 걸 우리는 사회적 증거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중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설령 정보가 있더라도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정보면 이렇게 따라하게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남들이 이미 많이 선택한 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 매장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 그런 걸로 나타내거나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정말 파리만 날리는 매장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맛집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좋아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비 손님, 이미 오고 있는 손님 그리고 지인들한테 알리면 사회적 증거가 근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매장은 1년에 짬뽕만 2만 그릇을 팝니다. 우리 매장은 떡볶이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매장은 동네 사람 80%가 이미 다 다녀간 곳입니다. 우리 매장은 비산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누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리면 그게 이제 자랑할 거리가 돼요. 육하 원칙이 있는 이유는 두리뭉실한 건 설득력이 없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서예요.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대1한 말 대신에 누가 얼마나 오고 있고 어떻게 좋아하는지가 오히려 사회적 증거로는 훨씬 더 파급력이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은 내용인데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건프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으로 출장을 갔을 때 어느 날 손님이 많은 가게를 간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건프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으로 출장을 갔을 때 어느 날 손님이 많은 가게를 갔는데 처음 보는 음식을 제가 시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메뉴판을 써놓았더라고요. 해산물을 파는 집이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하면 우리 집을 찾는 한국인 90%는 알리 마모게를 주문합니다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증거를 활용한 케이스예요. 그 메뉴를 유도를 하는 거죠.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배달 매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칙이 정말 잘 통해요.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이 메뉴 이름만 바꾸면 주문율이 이렇게 당장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뭐 교육한 자료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것도 콘텐츠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영상 만드실 겁니다. 기대해. 자, 세 번째, 동네 장사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법칙은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법칙이 동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호감을 뜻해요. 그러니까 매장,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딥하게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호감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헬스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관장님이 근육이 전혀 없고 뭐 이렇게 말라깽이라면 설득이 될까요? 3만 원짜리 정식 한식을 판매하는 한정식집인데 대표님이 매일 뭐 트레이닝 같은 거 있고 카운터에서 막 이렇게 서 있다면 맛있다라는 설득이 될 거냐라는 거죠. 호감이라는 건 첫인상에 크게 좌우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어허이, 차로를 이렇게 거꾸로 주차를 하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미금역입니다. 여기가 미금역.